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 언디파인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애매합니다. 지금 가격 얘기하기가 비트코인이 뭐 많이 내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로는 한풀 꺾이나 이런 느낌은 강력하게 좀 있고 알트코인들도 좀 따라 내려가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게 확실해져야지 좀 우리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최근에 있었던 크립토 섹터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좀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뭐 고점 대비해서 뭐 40% 이상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추세를 전환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아직 살아있나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 추세 전환 됐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아서 오늘은 크립토 시장의 4가지 변화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섹터별로 나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요? 일단 뭐 크립토 시장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다음에 RWA 시장, 그다음에 어떤 이런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섹터가 4개가 아니라 그렇죠. 4가지 변화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면 훨씬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뭐부터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4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최근에 성장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많이 꺾였죠. 네, 하지만 그래도 대중화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다. 이건 또 긍정적인 또 뷰죠. 네. RWA 시장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공급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하는 것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온체인 자금 규모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RWA와 대출 시장이 여전히 좀 활발히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대신 어플리케이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낮아지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가치는 낮아지는데 사실 그 체인 위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뭐 거래를 중개해주든지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 이 변화 자체가 24년도에 일어났어요. 24년 전에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사거나 이더리움 사거나 솔라나 사면은 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의 근간 자체가 네트워크가 기존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대중채택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도 네트워크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조 원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근데 24년 이후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25년 1월달에 들어오고 지니어스 법안이 뭐 7월달에 뭐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 네트워크는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빨라질 만큼 빨라지고 싸질 만큼 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사업을 잘하는 스타트업이 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24년부터 여러 이제 리서처들이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었던 건데 26년도 지금 현재 좀 되돌아 보니까 그 흐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솔라나나 알트 체인들 보시면 계속 내려갑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주 연속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네. 그 말은즉슨 사람들이 더 이상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매출이 어떻고 바이백이 어떻고 주식시장처럼 이 코인 시장이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어플리케이션의 성장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네. 4가지 중에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네.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궁금해할 만한 개별 코인 가격과 관련된 거는 4번이어서 내가 먼저 여쭤봤고 네. 1번부터 그러면 차근차근. 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발표한 이제 크립토 시장 2분기 결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아마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클도 주식 상장하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런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은 하지만 아직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충분히 커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그러면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전통금융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 크립토 시장, 즉 온체인 금융의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만약 이 온체인 금융에 예금을 했을 때 얼마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025년 1월달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또 이 온체인 금융 시장도 전통 금융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웃돈을 주고라도 이 온체인 금융 시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제 파란색 보시면 2025년도 1월 달에 전통 금융 시장보다 스테이블 코인 예치만 하더라도 3% 이자를 더 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맨 우측에 있는데요.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도 전통 금융 시장보다 이자를 덜 받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올 니즈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유입이 좀 더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고 저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란 선이라고 하셨죠? 여기 파란 선. 파란 선이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프레드입니다. 네. 이 스프레드는 뭐냐면 이제 전통 금융 시장의 무위험 금리와 이제 온체인 금융 시장의 이제 금리를 서로 비교한 거거든요. 만약에 온체인 금융 시장의 금리가 더 높다고 하면은 이 플러스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적다고 하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위에 그럼 주황색 선은 뭐예요? 주황색 선은 뭐냐면 네. 이제 시장이 그 호황이 왔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레버리지 네, ETF로 네. 승부를 보시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시장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네. 그래서 사실 코인 시장에서도 이 주황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통 금융 시장보다 6%의 금리를 더 지불하더라도 자신들이 돈을 빌려가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평균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걸 그렇죠. 거고, 요게 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따로 지금 표시를 하시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예치했을 때 이자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있느냐. 전통 금융 시장보다. 네. 그다음에 주황색은 뭐냐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제가 대출을 하면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온체인 금융시장에서는 6%가 더 얹어진 9%로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6%를 더 주고라도 돈을 빌려서 코인 투자를 해서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20% 할수 달러를 빌려서는 무기한 선물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자금을 유입할 만한 이 어떤 매력이 없어요. 이 시장이. 그게 가장 이제 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는 네. 돈 꿔줄 때 네. 돈을 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금융. 그렇죠. 그 예금을 해도 이자를 덜 받고,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니까 대출 금리도 낮아졌고요. 근데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빌리지 않는 거는 이 시장을 떠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고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네.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둔화 자체는 크립토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아마 그 크립토 시장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데 돈 빌리고 예치하는 데 써?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언론 매체 보도의 폐해입니다. 거기서는 막 네. 물건 사고 남미에서 뭐 이런 데 스테이블 코인 쓴다고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압도적으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금융 활동에 사용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는 그냥 어떤 금융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사용 사례가 사실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좀 성장해야 돼, 좀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그래도 규제에 힘입어서 이 실사용 영역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 네. USDC 그 다음에 이 다이만 보시더라도 그 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이는 뭐냐면 2024년 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이 다이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하락세를 겪게 되고요. 반면에 USDC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공백을 좀 메웠습니다. 사실 다이의 목적은 이제 투자였거든요. 근데 USDC의 목적은 최근에 이제 투자 목적도 있지만은 실사용 목적이 많아요. 실사용이라면 어떤 거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어떤 신용카드 혹은 예금 카드 그러니까 우리로 네. 치면은 이런 체크 카드 같은 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급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두고 그 어떤 자금을 활용해서 뭐 자신들이 여행했을 때 혹은 어떤 자신들이 생활하는데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USDC가 사용하는 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는 현재 한 8배 정도 이제 회전율이 보이는데 USDC는 이제 35배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즉슨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USDC는 35불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USDT는 1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8달러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USDC가 좀 실사용 사례로 많이 이렇게 회전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이라 보고요. 보통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달러의 어떤 회전율 자체가 한 8배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넓은 어떤 실사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왜 USDC만 이렇게 높은 거예요? 사실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핀테크 기업들 때문인 것 같고요.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시장은 결국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는 사실 USDC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만드는 탈중앙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락장에는 좀 사용률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네. 상승장에는 사용률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러티브가 2024년에 이후에 완전히 거의 역전되는 분위기예요. 깨져버렸군요. 네,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더 신뢰가 간다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이 쭉 있는데 그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USDC가 확실히 실사용 영역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보여주신 그 파이 그래프도 되게 신기하게 본 게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은 뭐 체인 얘기할 때 이더리움, 솔라나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막상 보니까 이더리움은 당연히 52%로 큰데 그 다음이 트론이고 네. 그 다음이 BNB 체인이고 네 번째 거가 솔라나네요. 네, 맞습니다. 솔라나가 사실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밈코인 활동이 많은 체인이지 실사용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체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론이 어떻게 보면 전송에는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체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RWA 시장입니다. 이 RWA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죠. 최근 들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채권도 이 토큰화돼서 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면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상품을 유통하고 싶은 사람만 많지 실제로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올 초만 좀 생각하더라도 이 RWA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전 세계 어떤 리서처들이 전부 다 동의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산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채권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어떤 금도 더 커질 것이고 뭔가 사람들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주식밖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RWA 시장이 커져야지 이더리움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RWA 섹터에서 결국 이더리움 쪽에 있는 상품들은 단기 채권이나 혹은 어떤 회사채나 아니면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크레딧 이런 어떤 상품들을 많이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글로벌 IB들이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굉장히 단순한 게 주식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SK 하이닉스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된 주식은 사실 이더리움에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 이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죠. 네. 근데 속도는 사실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 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를 이제 받는 이제 어떤 체인들이 뭐 솔라나나 아니면 다른 로빈후드 체인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면, 즉 RWA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팔 사람만 많고 살 사람은 줄어든 시장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식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에 이 토큰화된 자산이 이제 퍼지고 있고 거기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특이점이 올랑말랑하는 시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하셨잖아요. 하이닉스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수익률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오를 거야. 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많이 오를 것 같냐? 그럼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 부딪힌 문제가 펀딩의 문제,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오는 문제에 상당히 병목이 발생을 하면서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사모신용 같은 곳에서 먼저 펀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게끔 리테일들한테 열어주는 그런 방식의 RWA도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있고. 네. 그거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또 거기로 많이 몰리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되게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위험하죠. 예. 네. 예. 지금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시장은 또 더욱 워낙 또 변동성이 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네트워크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월가가 들어와서 이 고위험 상품을 굉장히 뭐랄까요 차분한 톤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로빈후드에서 이런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체인은 출시된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은 체인인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거래하고 있냐면 바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죠.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게임스톱이나 엔비디아 같은 리테일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산들을 이제 거래하고 있고 그 규모 자체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7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토큰화된 주식으로 다른 여러 알트 체인들의 어떤 수혜를 입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채권이나 아니면 이런 크레딧물을 유통하는 이더리움에서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즉, 이 금융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시장에 팔고 싶지만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씁쓸한 게 사실 로빈후드도 워낙 이제 그냥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나마도 약간 거기에 쏠려 있다는 부분이 그쵸.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온체인 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장이라고 함은 25년도 이제 10월 10일 사태 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온체인 내에 잠겨 있는 그 어떤 자금 규모 자체가 한 180빌리언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50%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체인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는 이런 자금 규모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 알트체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바로 이제 모나드인데요. 최근에는 알트 체인 중에 로빈후드와 이제 모나드가 이 디파이 시장, 즉 온체인 금융 시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모나드에 잠겨 있는 자금들인데 이 자금 규모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왜 올라갈까요? 바로 RWA와 대출을 연계한 상품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연계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거래가 없었던 이런 채권들 혹은 크레딧물들을 담보로 맡겨서 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빌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내에서도 빌려도 되지만 이 모나드 같은 곳에서 최근에 더 싸게 이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유동성이 이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은 충분히 성숙한 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트 체인들은 지금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채권, 토큰화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할 때 이자가 더 낮은 곳에서 차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나드 쪽으로 이제 쏠림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디파이 시장의 어떤 자금 규모는 줄고 있지만 결국 RWA와 연계한 이런 대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2년도 3년도 하락장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 죽은 시장에서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활동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락장이지만 지금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한 이런 대출, 이런 시장이 활발하게 뭔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 희망은 조금 남아 있다. 즉 온체인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활동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아직 이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시장이라 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RWAXYZ라고 하는 즉 RWA 시장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RWA와 이제 대출을 연계해서 많은 거래를 하는데 이런 거래를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전부 다 이제 뭐 실험 USDC도 있고 이렇게 이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이제 고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뭐 USDC 같은 경우는 기관들한테 이 담보부 대출 해주는 어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이자를 제공하는 어떤 상품에 지금 자금을 얼로케이팅 하고 있거나 이런 자산들을 또 담보 맡겨서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성장을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대출 받은 금액은 뭐 어디에 주로 쓰는 걸까요? 대출 받은 거는 또 다시 이런 상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빌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중앙화 거래소 가서 그걸로 어떤 파생 상품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지금 하락장이기도 하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은 뭐냐면 이 어떤 이런 합성 자산, 즉 뭔가 고이자를 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자신들이 담보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 빌려서 다시 이거를 반복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풍차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지금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질문이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서
이걸로 돈놀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빌려서 그걸로 또 이제 금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요게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요 안에서 계속 그냥 돌고 있고 일종의 특판 상품을 좀 활용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맞게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안전한 게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RWA 상품들 그래도 금융 어떤 시장에서 이름 있는 곳들이 그래도 5%에서 7% 정도 어떤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처음에 이제 어떤 매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그 포지션을 계속 확대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이라든지 모나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또 TBL이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정판.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한정판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두 코인들은 조금 오르긴 했겠습니다.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이 가격 변동이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면은 사실 별 의미 없는 사실 상승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시장이 언제 다시 추세 전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가지의 변화를 쭉 설명해 주셨고 네. 순서가 4, 1, 2, 3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번째는 장표를 저희가 못 봤는데 네. 혹시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네, 좋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에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리얼 이코노믹 밸류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계산 방식을 씁니다. 네. 이게 뭐 전통 금융 시장에 뭐 쓰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살펴보면은 뭐냐면 그 체인에서 발생한 수수료 그리고 거기서 나온 활동들의 어떤 합을 만들어서 그 어떤 체인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요. 화면에 그냥 보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많게는 $100 이상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썼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년도만 보더라도 이런 체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수수료가 쌓여야 된다, 빨라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네트워크의 가치가 결국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반면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어플리케이션 어떤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위에서 사람들한테 거래를 중개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공급하면서 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퍼리퀴드나 아니면 펀다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예전에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된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제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에 대한 가치는 낮아졌지만 그 위에서 수많은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막 나오면서 그 가치를 막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수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성장을 했고요. 그 모습이 이제 그 크립토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시장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추세는 뭐냐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올랐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 2017년 또 21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냥 거래소가 거의 그냥 주인 것 다 같아요. 섞어나는 분위기고 네. 그냥 이게 그냥 일반 스왑이냐 아니면 이제 퍼프 이제 파생 상품을 다루는 거래소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디파이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오늘 쭉 네 가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종합을 해봤을 때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격보다 좀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의 변화가 있고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어디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네.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는 온체인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말은즉슨 온체인에서 금융 거래를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봤었던 금리 보이시죠? 네. 이거 맨 앞에 보시면은 요 금리가 있습니다. 요 금리가 사실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색과 주황색이 다시 양수로 전환되거나 1% 뭐 스프레드를 뭐 좀 돌파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가 다시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들의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굉장히 잘 추적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되게 간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데이터는 어느 사이트가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데이터는 디파이란말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그래서 스프레드. 디파이 스프레드라고 구글에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게 양수로 돌아서게 되면 그렇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금융이 늘어날 수 있고 그쵸. 1차적으로는 디파이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 가격이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좀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 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주황색 선이 6% 이상 되면 이제 도망가야죠. 좋은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주황색이 6% 이상 되면 도망가야 된다. 예. 네, 역시 이게 디파이 조선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지 디파이에 대해서는 뭐 척척 박사십니다. 네. 네. 오늘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디파이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